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들과 잠깐만 놀아도 쉽게 지쳐 주저앉게 되는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한 달 만에 다시 활력을 되찾고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나며 손주들과 웃으며 뛰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45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지만 올바른 변화를 통해 건강과 기력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실천의 길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며 손주들과 잠시만 놀아도 쉽게 지쳐 주저앉게 되는 경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70대 초반이 되자 매일 아침 온몸이 무겁고 병원 회진을 도는 동안에도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로가 몰려와 체념하듯 나이 탓이라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의 김모 씨는 평지를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 방식을 조금만 바꾸자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담소를 나눌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시 활력이 넘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단의 차이가 몸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매일 피곤함과 뻣뻣함으로 시작되던 아침이 점차 가벼워지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던 몸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노년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역시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기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단백질 섭취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질병만이 아니라 생활 속 선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특히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힘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균형을 지켜주는 핵심 자산이기에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여러분 역시 웃으며 손주와 함께 뛰놀고 아침을 가볍게 맞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함께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보통 30세를 지나면서 매년 근육량의 일부를 잃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해마다 대략 1% 정도 감소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져 해마다 1% 반에서 3%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이 지났을 때 전체 근육량의 30% 가까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어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 대사율을 유지하고 체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쉽게 찌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며 무엇보다도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망 원인 가운데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의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량만 조금 줄어들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병뚜껑을 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동조차 힘들다고 느끼며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에 이르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결국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육감소증은 단순히 노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기 인식과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육감소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동시에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져서 예전과 같은 식사와 활동을 유지하더라도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이 줄어들고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특히 치아 문제나 씹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셋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 이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되면 근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일상적인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원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르몬 변화와 노화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적절한 식습관과 꾸준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히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백질 보충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생활 속 작은 습관 교정이 노후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더라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분비량이 감소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작은 단위로 쪼개지지 못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 역시 점차 줄어들어 단백질이 체내에서 활용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위산 분비도 크게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위산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위산은 단백질 소화의 첫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위산이 부족하면 큰 덩어리 상태의 단백질이 소장으로 내려가 흡수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세포가 단백질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2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근육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63 이상이 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0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부르며 쉽게 말해 근육이 단백질에 둔감해지는 상태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효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 감소, 근육세포의 반응성 저하가 겹치면서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와 활용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게 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은 올바른 식습관과 섭취 방법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노년기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라 하면 값비싼 소고기나 돼지고기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흡수율이 뛰어난 식품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첫째로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 식품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일 만큼 균형이 잘 맞아 있습니다. 흡수율 역시 94%로 매우 높고
날달걀보다 반숙이나 달걀찜, 스크램블처럼 살짝 조리한 상태에서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루에 2-3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으로 100g에 8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도 90% 이상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처럼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지고 비타민 B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셋째로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가운데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100g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95%에 달합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먹을 때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넷째로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매우 높은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100g에 23g 정도가 들어있고 흡수율도 92%로 우수합니다. 조리 전 소금물에 담가두면 한결 부드러워지고 겉은 익히되 속은 약간 촉촉하게 조리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100g에 10g가량이 들어있으며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 단백질은 카제인 성분으로 천천히 소화되어 밤에 섭취하면 수면 중에도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나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식품은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지니며 노년기 단백질 섭취의 핵심 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지 말고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25g, 점심에 30g, 저녁에 25g 정도로 분배하면 근육의 아미노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합성이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밤새 공복 상태였던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함으로써 하루 종일 근육 합성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므로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효과적입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굴, 견과류, 해산물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등과 함께 먹으면 근육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백질 소화를 돕는 식사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말고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어야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곁들이는 것이 좋으며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분해가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방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식품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적당히 조리해야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으며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조림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닭가슴살은 속이 촉촉하게 익을 정도로 요리하면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음식 선택과 조리법, 섭취 시간과 분배를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세포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근육량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탕이나 단순당의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때 과잉 분비되는 인슐린이 근육보다는 지방 합성에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내 단백질 활용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고 대신 과일이나 꿀처럼 천연 당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백질의 활용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적절한 탄수화물은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미, 고구마, 보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가져가거나 식사를 거르는 습관도 단백질 공급을 끊어놓아 근육 합성의 리듬을 무너뜨림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쁜 습관들을 무심코 지속한다면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단과 함께 반드시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만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지혜와 준비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 보는 습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값비싼 소고기 등심이나 안심 대신 닭다리살이나 돼지 목살처럼 가격은 절반이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위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걀은 대량으로 구입하여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두부는 여러 모를 사서 소분한 뒤 냉동 보관하면 석 달 가까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선은 제철에 대량으로 구입해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냉동해 두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제철에 사면 가격 대비 영양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콩류는 건조 상태로 구입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 콩을 삶아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에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주말에 미리 단백질 반찬을 만들어두면 평일에는 간단히 꺼내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한 번에 10개 정도 삶아두면 냉장고에서 일주일간 보관 가능하고 아침에 바쁠 때 하나씩 먹으면 간편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닭가슴살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쪄서 찢어 냉동해 두면 샐러드나 죽에 손쉽게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 역시 으깨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찌개나 볶음 요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기는 구입 즉시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랩에 싸서 냉동하는 것이 좋고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해야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습니다.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 냉동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달걀은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두고 보관해야 노른자가 중앙에 유지되어 신선도가 길어집니다. 두부는 개봉 후 물에 담가 보관하되 매일 물을 갈아주면 일주일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팬 조리법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프라이팬 하나에서 닭가슴살을 굽는 동시에 두부와 채소를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븐을 활용해 연어, 닭다리살, 고구마를 함께 구우면 약 40분 만에 완성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미트볼을 달걀, 두부, 다진 고기를 섞어 대량을 만들어 냉동해두면 영양 균형이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편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생선을 미리 손질해 한 입 크기로 잘라 냉동해두면 국이나 찌개에 바로 넣어 사용할 수 있고 콩을 삶아 냉동해두면 밥이나 샐러드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지혜와 준비를 통해 단백질을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살펴보면 훨씬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체중이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황금 밥상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에 우유 조금을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면 약 14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그릭 요거트 100g을 더하면 10g, 아몬드 6알을 곁들이면 1g, 통곡물 빵 한 조각을 추가하면 3g 정도가 보충되어 총 28g가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면 아침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로는 고등어 중간 크기 한 토막을 구워 약 20g의 단백질을 확보하고, 두부 100g이 들어간 된장찌개에서 8g, 현미밥 한 공기에서 5g, 시금치 나물에서 2g을 더해 총 3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이소플라본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한 끼입니다. 저녁 식사로는 닭가슴살 100g을 이용한 샐러드로 23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추가로 3g 정도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저지방 우유 200ml를 마시면 카제인 단백질 7g이 보충되어 총 33g가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28g, 점심 35g, 저녁 33g으로 합계 96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가 지루하다면 달걀 스크램블을 달걀찜이나 오믈렛으로 바꾸고, 고등어 대신 갈치나 삼치를 활용하며 닭가슴살을 닭다리살이나 돼지고기 안심으로 변형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3끼니 모두에서 20g 이상의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육의 아미노산이 꾸준히 공급되어 합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므로 노년에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거동이 불편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던 분들이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볼 때였습니다. 75세에 계단 오르기를 힘겨워하던 어르신이 몇 달 만에 등산을 다니게 되었고, 병뚜껑조차 열기 힘들어 도움을 청하던 할머니가 지금은 손주를 위해 음식을 직접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근육은 꾸준한 관리로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70세, 80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를 병행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증가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달걀 하나를 더 먹고, 내일은 점심에 두부찌개를 곁들이며, 다음 주에는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추가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 어느새 건강한 일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또래보다 훨씬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한 몸, 그리고 그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변화를 이어가며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며,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동행하시며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